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편하게 또 수다를 떨면서 오늘 11회죠? 몰라. 난 아무것도 아무도 모른다. 관심이 없어. 아무것도 모른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오랜만에 녹음하니까 우리 방송 이름도 모르네. B급 바리스타들의 수다 시작하겠고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메입니다. 네, 오늘이 제 기억으로는 11회가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 저희가 10회 하고서 한 달 쉬었으니까. 한 달이나 셨나요? 11회 맞네요. 네, 네. 네, 혹시 사연은 온 거 있지? 없습니다.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뭔가 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게으르면서도 그런 바람이 생기네요. 이제 계속 업데이트도 잘 해주고 그래야 이 피드백이 생겨서 이게 잘 되지. 너무 이렇게 또 안 하면 사람들이 또 이제 멀어져요. 그러니까 방송을 꾸준히 계속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고요. 요새 또 미세먼지도 심하고 또 감기도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다 약간의 감기 기운이나 목이 좀 많이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또 근황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또 거진 한 달 되나요? 한 3주. 3주? 네, 3주. 그건 어떻게 3주? 지내셨는지 한번 각자 얘기 한번 들어보면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시아 씨부터 하시죠. 네, 저요? 이시아 씨부터. 네, 지금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또 콜드브루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새 새로운 가게에서 정을 와. 붙이잖아요. 새로운 가게? 새로운 가게. 네. 어디? 예전에 일하던 가게. 네, 예전에 이제 도움을 주던 가게 다시 이제 사장의 요청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고,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구하고 또 이제 가게 운영을 위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솔직히 좀 많이 심란했어요. 그전에도 심란했는데 지금도 계속 심란한 주된 이유는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이제 별거 아닌 뭐 파트타임이나 특히나 뭐 조건이 좋지 않은 이제 직원을 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걸, 물론 저도 이제 작업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열심히 시간을 또 많이 보냈었지만 그러한 또 입장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게 좀 많이 괴로울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뭔데 이 귀한 집 자식들을 어떠한 잣대로 평가를 하고 뽑고 마네. 또 뭐 이 사람은 우리 가게에 부적합하니까 안 되겠다. 뭐 잘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직접적으로 자르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너들이 자기가 운영하고자 하는 가게 운영 방식이나 그리고 이제 어떤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 안 맞은 친구들을 자르고 싶어 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잘라요. 맞아요. 네, 그냥 뭐 권고 사직을 시키더라고요. 뭐 내일부터 나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입장이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해봤어요. 물론 이제 사장이 저보다는 어리고 또 지인 관계다 보니까 뭐 어떻게 막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 기분이 유쾌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자르고 새로운 직원을 뽑고 있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요새 한 달여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새로운 친구들과 또 인연을 맺고 또 같이 교육을 하면서 또 새로운 열정도 얻는 시간도 되기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상황들을 내가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심란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른으로서, 물론 뭐 성숙된 어른은 아니지만 어른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사실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적인 흐름에 맞춰서 불합리하지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그렇다고 또 오지랖 넓게 다 품어서 가는 게 맞는 것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혹시 두 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네. 저희 이제 그 아시는 분 가게에 알바생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바로 그냥 자르시더라고요. 아, 예,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원이 좀 답답한 면이 있을 수는 있어도 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보였는데 네. 근데 뭐 사장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너무. 돈을 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바로 하루아침에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갔더니 정말 알바생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보면 좀 약간 저 친구 입장에서는 뭔가 자존심도 상할 거고 네. 자기 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근데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두 명의 입장을 다 생각하면은 답이 없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네. 게 이제 계속 고민하는 게 네, 그런 근데 거죠. 뭐 사장님의 입장보다는 좀 약간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사장이 아니니까 네. 네. 알바는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좋지만은 않죠. 아, 그럼 만약에 본인이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당한다거나 했을 때는 뭐 어떠한 마음들이 드시나요? 일단 기분은 나쁠 텐데 그래도 이제 내가 좀 더 열심히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 라도 그런 마음들이 혹시 드세요? 아니면 아이씨 진짜 그지 같네 그러면서 그냥 이게 둘 다 마음이 안 맞았으면은 네. 진짜 그지 같네 이거 나와가지고 딴 데 가면 되는데 나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있고 싶었는데 만약에 고용주가 그냥 자른 거면 네. 그거는 진짜 약간 자존감이 낮아질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적 혹시 있으세요? 저 아직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볼매님 혹시 그런 경우 있으세요? 물론 뭐 파트타임을 하시거나 그런 일은 잘 없으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입장에 만약에 본인이 놓인다면 매우 좋지 않죠. 네. 근데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다거나 본 적이 있고 저도 겪었던 적도 있고. 그래요? 누가 잘랐어요? 그 뭐지? 근데 그게 제가 정확하게 법 규정은 모르겠는데 그 지금은 해고를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통 카페 같은 경우에는 4인이 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방금 잠깐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데 3인 이상. 3인 이상인가요? 예, 그 상인 상시 근로 네. 인원이 이제 3인 이상인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영세하지 않은 그나마 좀 영세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이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네, 있는데, 해고를 그냥 네. 마음대로 못 하고 한 달 전에는 통지를 네네. 해줘야 네. 되는 그런 근데 것들이 지키는 경우는 있는데. 없죠. 그렇게. 아니 근데 일단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 고발하면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진짜 너무 억울할 경우에는 약간 그런 식으로. 그게 되게 고발이라는 게 또 좀 그런 게 정말 그 알바가 너무 일을 안 했어.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일을 안 했는데 단지 이제 잘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고발하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누가 나를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주관적이잖아. 그쵸 그런 건 네, 있죠. 네, 네. 예. 그 저도 저는 이제 이런 거를 현장에서 바로 아주 많이 겪어봤는데 물론 내가 직접 잘려본 경우는 사실 없고요. 이제 내가 이제 누군가의 오너의 부탁으로 대신 이제 권고사직을 권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있는데 사실 뭐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여태까지 사실 드물고요. 물론 고발하는 애가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가서 그걸 해결했었던거나 어떤 그런 일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은 알바 노조가 세서. 근데 애들도 알지만 네. 귀찮고 자기도 이제 귀찮고 또 그런 거에 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게 싫으니까 애 들어하고 이제 보통 많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것 같은데 사전에 얘기만 해줘도 그 당사자가 느끼는 네. 그거는 좀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를 한다는 게 사전에 너 이제 뭐라 그러지? 하루 전에 너 자를 거니까 준비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한 달. 그러니까 결국 아까 김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둘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워요. 둘을 만족시키는 거는 알바생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러한 너무 그런 거에만 잣대로 되지 않아서 둘이 잘 합의해서 하면서 이제 하는 게 최상이긴 한데 그게 늘 될 수는 없으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성향이 네, 너무 네. 다를 안 수도 돼요. 있고 그렇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도의적으로 보자면은 우리나라 문화상 사장님이 뭐 나는 이런 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가 그걸 바꾸지 않은 이상은 그만둬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고치겠느냐라고 물어보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전에 그렇게 그 당일날이든 그 전날이든 통보받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의 일단 논의 과정. 네, 논의를 거친 다음에 본인이 그만두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고가 좋은 것도 아니고 받아들인 입장에 난 열심히 한 것 같아 너 열심히 안 했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나쁘겠지만 얘기를 하고 해고를 시키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아마 알바생 입장에서는 아 내가 그냥 그만두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 다 그래요. 네. 뭐 그럴 수도 지금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제 실장 개념으로 이제 가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이 사장님 눈높이엔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요새 뭐 대놓고 아예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그러진 않고 대부분은 이렇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흘리죠. 압박같이 네. 약간 오잖아요. 이제 얘기를 나누잖아요. 뭐 너 이런 게 불만이다. 해서 보통 논의를 한두 번 거치다가 아 그래도 변화가 없다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달까지만 이래라.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반강제적인 분위기로 보통 다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독한 업주가 뭐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자르려고 노력을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악역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장 입장에서. 악역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약간 반강제적인 분위기로 몰고 가면서 스스로 물러나게끔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무섭네요. 지금도 이제 저는 있는 가게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애들을 기존에 있었던 스태프들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네. 왜냐면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뭐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한가하더라도 이제 일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맞아요. 뭐 놀고 있다라든가 이제 이런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작은 가게이면 그냥 괜찮아. 근데 이제 홀도 크고 이런 대형 카페들인데 애들이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사장이 기분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애들도 좀 융통성 있게 잘 맞춰가야 되는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또 어려요. 또 애들이 뭐 나이가 많아봐야 20대 중후반이고 대부분 20대 초반이라 그걸 잘 몰라. 근데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확실히 그 세대 갈등?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요즘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저도 우리랑 그랬어요. 달라서 저희 그 주변에는 지인이나 이제 뭐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렇 중규모 정도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런 뭐지 옆에 이제 민간 회사들이나 좀 큰 회사 다니는 그러니까 밑에 이제 자기 본인 밑에 이제 부하 직원들이 있어서 지금 자기가 관리자 노릇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답답할 때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일단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일을 시킬 때 A라는 일을 시키면 정말 A만 A라는 일에서 A만 하죠. A만 딱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상사의 생각은 내가 A라는 일을 시켰으면 B도 이 C까지. A라는 일이 왜 자기한테 떨어졌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길 바라는데 자기가 만약에 뭐 복사를 뭐 만약에 5장을 해와라 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스테이플러 한 번 찍는 것까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복사를 5부를 그냥 아무렇게나 없이 뭉탱이로 갖고 온다든지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데 정작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본인이 왜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어린 사람들 입장에서 약간 꼰대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면 아니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어렸을 때는 일을 잘 모르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고 경력이 쌓이고 하면서 A를 했을 때는 B까지 봐야 되는구나. B까지 봤으면 C도 한번 봐야 되는 이런 걸 이제 개념이 쌓였을 텐데 사실 처음 들어온 친구들은 잘 몰라요. 정말 이제 사회를 첫 발을 내디는 친구들이 그런 걸 그걸 생각할 느껴요. 겨를이 없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밑에 직원들이 어린애 친구들 생기고 하다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얘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어린애들은.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사고방식의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약간 상사분들이 계시면 약간 맞춰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좀 어렴풋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계속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저는 근데 똑같았던 것 같긴 그때 해요. 똑같았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같은데 똑같았다는 건데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입장이 되니까 이제 오히려 네. 이제 애들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있고 저는 그냥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대 자체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위의 세대에서 약간 연속적으로 내려오면서 변화를 겪으면서 오는 시대이고 아예 지금 저희보다 지금 사회 완전 초년생 분들은 그 나이 또래는 아예 그 밀레니엄 네. 쪽 애들이라 해야 되나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고 방식이 변화가 이미 된 상태에서 태어나신 분들이라 이게 아예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약간 답답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나 그런 게 있는데 아예 저희보다 위에 있는 관리자급의 좀 상위 관리자급에 있는 분들은 이게 생각의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그것 때문에 아까 꼰대 얘기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밑에서는 힘들고 위에서는 위에 있는 분들이 바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단합이 되지도 않아. 단합을 하려고 하면 다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잘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니까 개인주의가 너무 심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대부분의 카페에서의 갈등의 주된 요소예요. 그러니까 모든 카페가 그런 점들에 대해 특히 오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가게를 냈었던 오너, 그러니까 가게가 작은 가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 대부분 이제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사업도 확정돼 있는 카페들 사업주들이 이 세대 간의 갈등과 이제 아이들과의 어떤 갭들을 좁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서 그 갈등의 요소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만나는 분들마다 그 전에 있었던 것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모든 카페들이 이제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게를 이제 다시 재정비할 때에는 솔직한 얘기로 어린 친구들을 좀 잘 안 뽑아요. 그래서 저희가 뽑혀서. 그게 어린 친구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는 사실 어린 친구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내가 그 시절에 했을 때랑 요즘 친구들과 벌써 환경이 확 틀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어린 친구들을 뽑을 때는 그래도 우리랑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 친구들을 좀 많이 면접을 볼 때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뽑는 편인데, 지금 가게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카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은데 다 20대 초반 이제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사장이 봤을 땐 하나도 눈에 안 차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일일이 다 잔소리하면서 가르치긴 귀찮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오면 차라리 좀 그래 나 우리랑 좀 잘 맞는 좀 20대 후반 최소 못해도 한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을 불러다가 우리의 가게 방향이나 컨셉만 대충 설명해주면 알아서 좀 잘 맞춰서 움직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더 어린 친구들과 계속 소통을 많이 하고 싶긴 해요. 또 그래야 또 저도 발전이 되는 거고, 또 저도 이제 꼰대가 자꾸 돼버리니까 물론 저도 자꾸 젊게 생각하고 젊게 뭔가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꾸 내 그 과거의 것에 갇혀서 이 고착화된 걸 부정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욱하고 짜증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걸 너무 느껴요. 너무. 사실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가게 최고 책임자고 실장인데 21살짜리 이제 PT가 이제 손님이 원래 이제 외부 음식이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이제 사장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포크나 이런 걸 안 줘요. 네네. 근데 참 신기한 게 예전에는 싫은 소리를 애들이 잘 못했는데 요새 애들은 잘하더라고. 요새 그런 거 나오잖아요. 커피숍에 요새 나도 잘해. 어느 부모의 귀한 자식인데 네. 이런 티셔츠도 있고 막 다 있으니까. 싫은 소리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예전하고 좀 달라지긴 하고 그쵸. 있는 것 같다는 느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룰은 어느 정도 지키되 좀 탄력적으로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상황에 맞춰서 좀 바꿀 수 있는 건 그쵸.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늦은 시간대에 와서 이제 포크를 달라고 하시길래 원래는 안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드렸어요. 네. 근데 이 PT가 딱 오더니 그거 수거해 가는 거야. 매니저님 드렸는데. 내가 책임자가 줬는데 네. 지가 빼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손님한테 손님 외부 음식 반입 금지입니다. 웃겠지 내가. 이 자식들이 죽으려고. 내가 줬는데.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원칙에 철저한 PT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얘도 이제 당황된 거죠. 자기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야.
아니 내가 줬는데 그래서 내가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내가 그랬거든요 얘한테. 아니 저 원래 그런 게 아니라요. 막 이러면서 얘가 이제 그때부터 막 수습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저만 하더라도 눈치를 좀 봐요. 저보다 윗사람이나 이렇게 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얘는 그냥 원리 어시대로 하는 거야. 누가 했든 상관없어. 물론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겠다 이거. 그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원래 바람직한데 어쨌든 최고 운영자가 그걸 어느 정도 용인하고 했으면 어쨌든 밑에 약간 직원이 눈 감고 아웅 정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되게 모욕감을 줬어.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친구가 21살 어린 친구인데 일도 잘해요. 네. 저랑도 이제 친하게 지내는 친구라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솔직히 그 순간 욱한 건 사실이었어. 이 자식들이 무게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봤을 때 이제 이게 아무래도 나도 이제 생각이 이제 굳어져 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안 그러려고 사실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이랑 최대한 자꾸 호흡을 하려고 노력하는 주된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도 이제 꼰대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사실 어떻게 좀 마음이 좀 넓으면 그래 네가 참 잘하는구나 원리 원칙을 지키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맞다 봅니다. 근데 내가 순간 욱하면서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러면서 근데 얘는 이렇게 불려버리니까 그 친구들 처음에는 이제 당황해서 얼어있다가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다행히 잘 풀렸는데 저는 이제 요새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좀 생각들이 좀 많았어요. 사실 지금도 또 계속 사람을 뽑고 있고 또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을 어떻게 화합을 해야 되나 잘라야 되나 같이 안고 가야 되나. 근데 사실 안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 왜냐면 이 친구들이 내 뜻대로 따라와 주질 않으니까. 그리고 또 사장이 보기에도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사장은 자르려고 이미 마음을 어느 정도 정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든 바꿔서 끌고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리하는 분위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근데 왜 바뀌지 않을까요? 그 친구들이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죠. 원래 있었던 분 밑에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친구들이 사장과의 어떤 오랜 갈등 과정 있었어요? 속에서 이제 사장이 원하는 바대로 자기가 변화되기를 희망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싫은 겁니다. 싫다 보니까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여지질 않고 자꾸 이제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렇잖아요. 가게가 좋거나 또 같이 일하는 게 즐거우면 내가 일해 이렇게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하고 뭔가 할 텐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 시키는 거 아니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못하다 해서 더 열심히 해. 딱 받는 거 어차피 딱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악순환이 이제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굳이 아르바이트생에 한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도 그냥 직장을 다녀서도 저도 요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그런 시절을 겪어봤거든요. 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하잖아요. 절이 떠날 수 내가 없으니까. 난 또 떠나잖아. 난 절 싫으면 그냥 떠나. 그 자유로움이 부럽습니다. 그냥 막 떠나잖아요. 그랬을 때 한참 막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시기에는 뭘 해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내 책임이나 이런 것을 내려놓는 건 또 성향상 맞지 않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제3자도 느끼거든요. 이 사람이 하기 싫은데 네. 하기는 싫은데 억지로는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는 그 그쵸. 오로라가 나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봤는데 이게 검은 기운이 계속 머릿속에서 그냥 이 사람이 정말 긍정적이고 기분 좋으면 굳이 억지로 안 웃어도 그 느낌이 오는데 이 억지로 웃는 사람들은 그 묘한 그 불안정한 기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만났는데 얘가 날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대충 알잖아요. 감이. 얘가 날 불편해하는구나 이런 느낌들이 있다고. 딱 가게에 갔을 때 얘가 즐겁게 일하는 애인지 나 이거 진짜 느꼈어. 그냥 억지로 일하는 애인지 다 알거든요. 저번에 한번 커피숍을 갔는데 주인분이 그러니까 주인밖에 없었어요. 네. 동네에 있는 건데 네. 주문을 너무 귀찮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주문을 하는 입장에서
장사 안 하시고 싶으신가? 내가 시키는 게 귀찮으신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귀찮은 거지. 그죠, 그죠. 네, 아니, 네. 그 주문하는데 주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주인분이세요. 제가 동네니까 알잖아요, 주인이 누군지. 그러니까 오늘 정도는. 피곤한 거야. 그냥 오늘 피곤해서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가 장사가 그렇게 막 잘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네. 점점 원래 알바생들이 있었는데 알바생들이 없어지고 이제 주인분이 혼자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키는데 너무 귀찮아 하셔가지고 저도 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도 내가 그쵸, 기분 내돈 주고 좋게, 먹는데. 기분 좋게 사러 왔는데 네. 근데 또 제가 또 거기 실수를 했어요. 여기 컵을 받다가 엎었거든요. 아이고 그 사장 그 사장 욕한 건데. 나오시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기분이 너무 나쁜 거. 내가 아무리 흘렸어도 내가 그렇지. 제가 닦고 있었거든요. 흘려서 슈즈. 나 같으면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저희는 그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배우기도 친절하게 이제 괜찮아 뭐 제가 다시 뽑아드릴게요. 네, 정도로. 일단 그냥 네. 가져가세요. 네. 제가 씌워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손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세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사장이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근데 기분이 너무 나쁘고 들고 나오면서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다신 저기 가고 싶지 않다. 맞아요. 이 생각 너무 맞아요. 드는 거예요. 근데 동네 장사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은 매일 오고 가는 사람들이 같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장사를 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이 있어요. 네. 가게의 기운이 있고 직원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때는 가게의 매출을 올리고 잘 되기 위해서 온 건데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 대화를 잠깐 해서 그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소통을 자꾸 쌓으면서 하면 바뀔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오너도 기다리기에는 인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네. 지급을 처음에 해야 잘 되니까. 잡았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선을 긋기는 힘들지만 어찌됐든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서 하거나 어떤 결단이 필요한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을 그냥 퇴직을 권하고 이제 그냥 무단해고하기에는 좀 너무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계속 대화를 해보고 어떻게 해서는 안고 가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가게 가서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항상 안고 잘 모두- 바뀌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안 바뀌어요. 네. 사람이 바뀌긴 기운이 어렵죠. 잘 안 바뀌어요. 네, 저희도 한번 그게 바뀌면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어. 이게 지금 1년 되고 2년 돼도 바뀌진 않더라고요. 본인이 마음을 먹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실 그런 마음 상태에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받아들여 그러니까 들어오긴 하지만 이게 마음으로 들어주지 않고 이쪽 귀로 들어와서 저쪽 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본인이 마음을 안 바꾸면 진짜 다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회사 타이틀만 갖고 있는 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내가 여기서 무슨 부귀영화를 맞아, 보겠다. 막 맞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나도 그러한 그때 뭐 되게 심적으로나 되게 힘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겪긴 했지만 이제 진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책에 맨날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자기 할 나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 좋은 뭐 여건이어도 자기가 마음을 관점 하나만 바뀌는 것만으로도 되게 달라져 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싫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가게가 싫고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서 커피를 하는 일이니까 내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도 보면 그 속에서 좀 내가 배워야 될 점이라든지 저 요새 그런 거 되게 인간 관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행동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저런 면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저 면이 내가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면을 되게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그 사람의 싫은 점, 내가 싫은 걸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근데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바뀌는 게 사실은 그게 쉽진 않고 저의 경험 아닌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도 이제 밑에 직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일을 하다가 그 친구가 지금 굉장히 저랑 친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회사에 다니지 않는데 이게 기간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사실 사장님 똑같을 것 같아요. 사장님도 그 사람을 처음 보니까 사장님의 스타일을 그 직원이 알 리가 없고 그리고 그 직원도
사장님이 그 직원 스타일 알 리가 없고 직원도 사장님 스타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아예 터놓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미리 언지를 주는 거죠. 이런 걸 싫어하고. 근데 보통은 그런 거에 대한 거 없이 일을 하면서 느껴질 때 사람이 일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랑 다르게 보이는 면들이 있잖아요. 일을 하면 보이는 면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참 좋은데? 나랑 일하면 나랑 안 맞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직원하고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막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니까 그 직원도 약간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와서 처음으로 들어온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수를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을 시켰는데 실수가 많으니까 결국 그 직원이 한 일을 내가 못 믿겠어요. 못 믿겠으니까 결국 다시 검토하면서 하다 보면 내가 그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짜증나.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고 그 직원은 이제 제 눈치도 보게 되고 네. 이제 어쨌든 서로 제가 이제 불편한- 계속 기분이 안 네. 좋으니까 계속 이렇게 웃는 얼굴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대로 내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쵸. 그때 순간 어쨌든 적대적인 거지. 네. 불편하니까. 내가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처음에 그 예전에 한번 일하는데 보통 9시 출근을 하면 그래도 한 10분, 5분 전쯤에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9시 땡 하고 일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게 그래서 근데 이제 휴게실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들어온 그 다른 동료들이랑. 그래서 아니 그 9시가 땡 하니까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했나 어쨌나. 근데 어쨌든 50 몇 분이 됐는데도 안에서 안 나오길래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거든요.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랬더니 저한테 9시 안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다들 서로 모여. 문화적인 충격을 솔직히 받으면서 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되게 그런 모습이 위에서 봤을 때 절대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그게 이 자리에서 실제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한 5분 정도 전에는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부지런해 보이는데 휴게실에 막 놀다가 9시 땡 하면 나오는 게 그게 사실 출근하고 나서 한 이틀? 3일 지나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딱 이 친구의 자세를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느낌이 들진 않잖아요. 그냥 봤을 때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의 고착화로 있는 그러니까요. 문제가 그러니까 된 저는 거죠. 약간 좀 네. 이렇게 그 문화적 충격을 받았는데 뭐 그런 것들 그걸 봤을 때 나중에 그래서 조금 서로 쌓이는 게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이제 싫어하긴 약간 부정적 감정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불편한 거죠. 네, 그 그러다가 사람과의 위치나 어떤 생각. 나중에 한번 어떤 계기로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석에서 그냥 둘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고 뭐 이렇다 그랬는데 저는 그거를 뭐 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친해지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출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대화하던 와중에 나왔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자기가 듣고 나니까 자기가 예전에 이해가 안 됐던 행동들이 이해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편하게 느껴졌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나의 성향이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거를 이해하고 나의 행동을 보니까 이분이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는데 본인이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관계가 되게 편해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 그건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장님하고 신입 직원하고 일단 일하면서 아는 건 사실 좀 부정적으로 알게 되는 경향이 사실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잘한 것보다 사람이 잘못한 게 기억이 더 많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 맞네? 이런 생각들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별것도 아닌 일에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좀 초반에 좀 그런 것들을 아예 터놓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강요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나는 이런 걸 추구한다라는 걸로 해서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친구들한테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아예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대화를 좀 안 하는 편이군요. 그 대화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불편한 거? 불편한 게 딱 와요. 이렇게 네. 어느 정도 했을 때 얘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친구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불편한 게 표정이라는 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나오죠. 네, 나오죠. 그러면 네. 본인도 흠칫 놀라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언니 표정이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네. 딱 이렇게 느껴지면은 일단 흠칫하고 하고 이제 얘기를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걸 얘기 한번 해줄까 하다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얘가 너무 나를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꼰대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 머릿속에 너무 많이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꼬리를 물고 네. 또 꼬리를 물고 그럼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생각할 거고 이게 너무 나중에 많아지니까 그냥 싹 접어요. 그러시군요. 그냥 싹 접고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래서 저도 잘 못하긴 하는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있잖아요. 네. 네가 나한테 이 행동을 했을 때 너는 왜 이 행동을 했는지 나는 굉장히 되게 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듯하게 느꼈고 이렇게 느껴서 내가 기분이 나빴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너의 행동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네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너한테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저는 약간 그게 지금까지 제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느꼈던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내 감정이 이랬다는 걸 설명을 해주니까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때문에 내가 느꼈다는 그 상처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오히려 저는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삭히는 편이었는데 삭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 아무래도 그게 네, 그러다가 이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폭발하는 순간은 굉장히 작은 걸로 폭발하잖아요. 왜냐면 맞아. 그 전에 내가 한 99%까지 차올랐다가 그 1% 때문에 폭발하는 건데 그 1%의 폭발하는 지점에 어쨌든 그 사람이 있는 거는 사실 그 99%가 사인 걸 모르잖아요. 내가 말을 안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요만한 포인트 때문에 내가 화를 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못 느끼나? 난 느낄 것 같은데.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못됐다는 언지를 내가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내가 그렇게 약간 강한 액션으로 나가면 아니 저 사람 갑자기 왜 왜 저래? 그래? 뭐 오늘 뭐 일 있었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난 되더라고요. 기분이 느껴질 텐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쌓이잖아요. 쌓이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왔을 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안 하잖아요. 그럼 며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해는 돼요.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되면서 그래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화가 나요. 딱 그 뭔가 내가 네. 생각하는 기준에서 얘가 벗어났을 때 확 화가 막 이렇게 올라와요. 확 올라왔는데 그걸 한번 가라앉히면은 그래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그냥 넘기면 또 그렇게 그게 막 쌓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는 곳은 어디든 다 갈등이 있고. 그럼요. 그쵸. 그럼 친애도 그리고 있어요. 친애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조직이든 또라이들은 그 사람이 한 명이든 한 명이 진짜 그 몫을 다 갖고 있든 아니면 또라이가 없으면 내가 또라이인 거야. 내가 또라이야? 아니면 그 또라이끼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전체적으로 똘끼가 많은 집단이든 똑같은 것 같은데 아까 그 말한 것도 저는 예전에는 다 속으로 삭히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공유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대편의 입장의 사람들은 제가 답답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나이 먹어가면서 약간 좀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여그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너그러져요? 포기를 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비슷한 아니요, 거죠. 저는 포기하는 건 아닌 난또 것 어렵지 같고 않은데, 그냥 어느 포기하는 순간 대화를 하다가 내가 격앙될 때 제 스스로 그 격앙되는 순간에 나 자신이 캐치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좋은 일을 그러니까 일에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 순간적으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어떻게 보면 퍼뜩 치고 들어오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올랐던 마음이 이렇게 사그라들면서 그러니까 되게 좀 이야기가 생산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업무적으로 특히 인간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업무적으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을 때는 아예 차라리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사든 누가 나한테 뭐 부당하게 일을 시키진 않지만 어쨌든 그 하는 행동이 뭐 조금 약간 맞지 않다고 느꼈을 때 예전 같으면은 그냥 저 사람 너무 이상해 하면서 되게 속으로 끓였을 텐데 얼마 전에도 너무 조금 새로 이제 직급자가 되신 분이 일을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효율적으로 시키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폭발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를 너무 고생시켜서 그 뭐지? 오후에 일이 떨어졌는데 그분이 해야 되는 업무가 저한테 그냥 전달이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내라고. 그러면 이제 저의 그냥 생각은 상급자라면 제가 이 일을 해보지 않은 업무니까 가이드를 주던지 아니면 이러이런 자료를 찾으면 참고할 만한 게 있을 거다라는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걸 저한테 하래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아예 모르는데 어떻게 하니까 일단 해보면 자기가 검토를 해주겠대요. 물론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녁에 떨어진 걸 아침에 내야 되는데 그럼 나더러 밤을 새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사실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가이드를 안 줘가지고 위에서 요청한 자료인데 위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더 화가 난 거야. 화가 나서 사실 제가 조금 그분한테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신 분인데 좀 짜증스럽게 대한 게 있어요. 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밤새고 와가지고 막 쓰고 있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출근하자마자 와가지고 다 됐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깐족거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기 있네. 그래서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일이 끝나고 나니까 또 마음이 사그라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분개했던 마음이 어쨌든 그 일을 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리가 됐다는 데 대해서 오는 만족감이 있어서 마음이 자꾸 사그라들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얘기를 해? 말아. 얘기를. 난 얘기하는데. 근데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 얘기해요. 밤새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얘기를 안 하면 그분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나한테 시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계속 서로에게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안 좋고 그분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일했을 때 일단 먼저 사과를 했죠. 저의 태도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을 앞으로 저에게 주실 때 이렇게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실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그렇게 태도가 나왔던 것도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부분은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사실 저한테 뭐 그런 식으로 별도에 떨어진 건 없었어요. 그랬는데 조금 뭐랄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밑에 사람이니까 그냥 시키면 해 하면은 약간 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도 꼰대가 된 거죠. 자기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받아서 다 일을 했었으니까 인간은 다 꼰대 같은. 그분이 나도 이제 올라왔으니까 내 밑에 직원한테 그렇게 하겠다라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근데 사실 그분이 되게 소심하셔가지고 내가 그 얘기한 다음에 아니면 왜냐면 티가 너무 나니까 그게 그 삐지면 3, 4주 갔어요. 어쨌든 제가 요청해야 되거나 할 일이 있으면 되게 그쵸, 뭐라 그러지? 삐지죠. 업무적으로만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들었는데 한 4주 지나니까 풀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얘기를 맞네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먹어야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서로 얘기를 안 하면 사실 사람의 성향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 요새 인사조직 개편되면서 예전에 알았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알던 분이 저희 팀으로 오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부딪힐 일도 있고 있던 거 알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새롭게 느끼는 게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언니, 동생, 오빠 뭐 이런 식으로 알았을 때랑 일을 달라요. 할 때의 사람은 다르고 달라.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너무 좋다고 해서 일적으로도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거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그래서 친한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일을 맡길 때 신경 꺼. 왜냐면 보면 자꾸 이제 화가 나요. 네, 그런 걸로 마음이 상처받을까 봐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작업할 때는 그냥 제가 안 나오잖아요. 네, 안 나오시죠. 알아서 다 잘 하시라고. 그리고 또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기분 좋게 서로가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단지 그거를
자기의 어떤 잣대로 평가를 하고 이게 음. 맞네 틀리네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건 아니다. 그다 뭐 자기만의 기준으로 이미 정해져 버린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말은 많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내가 웬만큼 이제 감수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최대한 그냥 차단을 해버려요.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래 나도 그랬었어. 나도 쟤네들 입장이면 일하기 싫지. 편하게 하고 싶지.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오늘 저희 실장님이 네. 이런 네. 비슷한 성향이셔가지고 좀 그런가요? 일하기가 좀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너 선에서 다 해결해서 나한테 올리기만 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좀 편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 저한테 왔는데 밤을 새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바로 얘기해요. 지금 저한테 밤 3시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웃으면서 아니 이거 지금 저 이렇게 하면은 저 밤 새는데요? 막 이렇게 맞아요. 웃으면서 얘기하면은 저희 이제 실장님도 그래? 그 밤새면 안 되지. 약간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 위트가 중요해요. 네. 제가 되게 좀 이런 건 정말 본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회사에서 어떤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약간 돌직구 날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돌직구 핵직구를 표현을 어떻게 날리는데 하냐에 따라 그런 거죠. 표현을 정색하고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웃으면서, 위트 있게 네. 유머 있게 해요. 그러니까 유머 있게 하니까 그게 진짜 돌직구인데 받는 사람이 응답으로 받아들여요. 약간 좀 무한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게 되게 상처밖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 그게. 저 그래서 약간 기술이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얘기할 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일이 너무 많으면 너무 집에 못 가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왜 너무 일이 많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니 이게 이렇게 너무 많네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가자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주는 사람이 그게 많은지 안 많은지를 모르나? 사실 알죠. 아는데 이제 그냥 주는 건가? 주죠. 그냥 오늘까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는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때 이걸 그냥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막 이거 오늘 다 끝내고 가야 되는구나. 이거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분들도 이제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이시긴 하실 거예요. 저희 윗분들도. 근데 이제 대부분 밑에 직원들이 윗분들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주면은 네, 우리나라 주는 대로. 정부가 예, 그렇죠. 싫은 소리 잘 하기. 네, 안 근데 해요. 요즘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그러니까 하는 분위기인 건 맞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정서의 어떤 것들이 우리가 좀 바뀌는 과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확 바뀐 게 아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자기 성향대로 하긴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게 돼요. 결과적으로 알게 되니까 자기들이 조심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위트, 유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그게 저 그거 요새 중요한 것 같아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의 방식이 사람의 수용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 있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걸 느끼는 게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성향의 탓이긴 한데 저도 남한테 되게 나쁜 소리 잘 못하는 타입이고 일이 저한테 몰려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분배 잘 못하는 타입이거든요. 나한테 떨어진 일인데 어쨌든 같은 팀이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왜냐면 이게 좀 이렇게 나누기가 그런 거예요. 각자의 일이 있는데 내 업무를 나눠준 거에 대한 좀 미안함,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다 보니까 결국엔 약간 독박을 쓰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너무 착한 코스프레 하면 안 돼. 적당히 네, 해야 돼. 맞아요. 이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너무 받다 보니까 요새는 나 힘들다는 얘기를 그냥 바깥으로 내서 하거든요. 옛날에는 말을 안 했더니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일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굳이 몰라요. 나한테 말을 안 하니까 이거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회사에서 관심이 다른 없죠.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다 자기- 내일만 네. 자기 합시다. 입장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일이 많아 보여. 음. 일이 많아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요청을 하지 않으면 네. 굳이 먼저 다가가서 내가 도와줄까요라고 하지 않아요. 예. 지금은 그래요. 무섭네. 그런 분위기다 보니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나중에 사실 깨닫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랬는데 누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말 안 하면 사람들 안 도와준다고. 근데 그때 되게 좀 그렇다는 걸 느껴서,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제가 감사해서 뭐 주말에 나오는 해서 완수를 하는데, 그거를 얘기를 해요, 지금은. 나 그때 밤새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 친한 사람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 이랬지?
근데 얘기하는 게 진짜 좋은 게 저도 원래 초반에는 직장에 처음 들어가고 하니까 네. 매일 야근해서 막 8시, 9시까지 일 다 끝내놓고 가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 저희 이제 제 윗분한테 얘기를 했죠. 아, 너무 일이 많아서 맨날 야근한다. 이랬더니 왜 야근해? 일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뭘로 물어본 응. 거야? 야, 일이 그렇게 없을 텐데 왜 그렇게 일이 많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좀 해. 근데 이거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저 윗분이 나서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누구한테 줘. 그거 누구 보고 하라 그래. 이게 어느 순간 분배가 되다 보니까 일이 좀 줄고 저도 이제 누구한테 나눠주게 편한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이 관리자나 상사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정말 것 같아요. 중요해요, 정말.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잘 보고서 자기가 상황에 맞춰 딱딱 하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고집만 내세우다 보니까 맞아요. 일을 효율적으로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가게를 운영하거나 일을 할 때 일을 잘하는 애들이 있는 가게랑 자기 고집만 있는 애들이 있는 가게랑 어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일 잘하는 애들은 말 안 해도 딱딱딱 자기가 하면서 시킬 거 딱딱딱 시키고 근데 이제 답답한 애들은 일도 안 시키고 지도 일 안 하고 같이도 욕 먹고 막 이런 분위기로 가버리니까 야 이씨 네가 매니저인데 야 시킬 건 시켜야 애들이 욕 안 먹지. 저 싫은 소리를 잘 못해. 야 이씨 그럼 너만 욕 먹든가. 근데 이 매니저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게 약간 그러니까 왜 돈도 많이 받잖아요. 돈도 더 많이 받으니까 책임감이 더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책임을 안 지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근데 나쁜 거지. 저희 이제 위에 저희 실장님이 좋은 점이 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하거든요. 뭐 일을 많이 시키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뭔가를 일을 했을 때 그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저는 이제 얘기 드리거든요. 이거 여기까지 했는데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나서서 책임을 지고 내가 윗분한테 얘기할게. 약간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좋은 상관. 저 그거 진짜 좋은 상대라 느끼는 게 다른 데서는 제가 다른 이제 지점들이 있어서 여쭤봐요. 그러면은 책임을 잘 안 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다가 안 되면 네가 좀 누구한테 전해서 물어봐봐. 손해보기가 싫어서 그런 네,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지점분들은 안 돼? 내가 전화할게. 그럼 바로 윗 상사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이후로 진행이 안 된다. 확인을 해달라. 딱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일 최고에 계신 분이 지점에 제일 최고에 계신 분이 그렇게까지 나서주니까 바로 일 처리가 쉽게 되거든요. 역시 이 윗사람을 일을 잘해야 돼. 근데 진짜. 위로 갈수록 진짜 존경? 그러니까 좋은 관리자라는 그 평가를 받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고. 그래요? 저희 실장님은 저희 그래서 다 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게 딱 금방 티가 나지 않나요? 티가 나는데 네. 관리자는 사실 네. 본인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쨌든 네네네. 밑에 두는 거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잘하지만 되게 존경할 만한 상사라는 평가를 받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일적인 같아요. 부분과 이 또 존경받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달라요. 네. 그렇긴 하고 그리고 또 그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이제 사회생활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격이 정말 그지 같아요. 그지 같아도 일을 하는 업무적인 면에 있어서는 네. 일을 되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제일 차라리 좋아요. 제일 진짜 낫고 제일 좋아. 제일 최악의 인간은 일도 못하고 성격은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아. 성격은 어떻게 보면 좋은 쪽에 가까워요. 근데 일을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느리고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능력해요. 무능력하면 그런 사람만큼 힘든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성격이라도 나쁘면 욕이라도 할 수 있는데 성격이 너무 좋으면 욕도 내가 못해요. 욕을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맞아.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일을 하면 정말 욕이 여기까지 차올라와요. 맞아. 그러면 근데 내가 욕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상사 유형이 제일 저는 최고고 최악이고 오히려 성격 그지 같아도 일 깔끔하게 한 사람이 제일 회사에서는 좋아요. 제일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일 좋아요. 진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배울 점들이 되게 많아서 실수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런 분들하고 하는 일들은 어차피 그분도 깔끔하게 해서 주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하면 내가 욕먹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도 일을 깔끔하게 끝내고 넘겨줄 수 있는데 사실 그 일을 잘 안 하시고 약간 무능한 상사분이 계실 때는 제가 일을 실수를 해서 넘겨도 그분이 몰라요. 그 모른 상태로 계속 위까지 올라가요. 다시 빠꾸가 돼서 나한테 오고 욕은
내가 다 먹어. 내가 다 먹고. 왜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욕을 먹게 만들어? 맞아.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카페 얘기 들으니까 이게 조직이라는 곳은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나. 이게 사람이 3명이건 100명이건 그래요. 1000명이건 완전히요. 똑같구나 그 생각 들고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은 것 같고요. 똑같네요. 저는 어쨌든 요 한두 달 동안 이제 가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제 친구들과의 이런 갈등 아니면 고민 그런 것들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어차피 이제 결단의 시간은 어차피 오는 거고 마음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지긴 했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좀 잔인한 것 같아서 잔인하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하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바꿔보려고 시간을 조금 텀을 벌면서 지금 노력 중이에요. 마음 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쉽게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그래도 좀 변화가 있다라면 한번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생각하는데 사실 와닿는 게 없어서 정하셨네요 이미. 어느 정도 정했는데 차마 근데 내가 인정상 또 왜냐면 요즘 시대가 어떤지 알거든요. 분위기 일자리도 잘 없고 맞아요. 또 이 친구들이 뭘 나이는 어린데지만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해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 쉽게 결단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순간이어서 잠깐 고이 얘기를 꺼내봤고 또 우리 볼매님은 그럼 또 이 한 3주 동안 뭐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나요? 뭐 새로운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은 좀 바빴고요. 시키는 일이 많아서요? 뭐 지난 좀 출장 업무라든지,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저를 바쁘게 했던 일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면서 새로운 일이 다시 시작되고 있고 또 이제 곧 새로운 뭐 이렇게 일이 일이 많아? 같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그 업무 3개가 다 그러니까 마무리된 것도 새로운 업무였지만 제가 기존에는 이제 하지 않았던 다른 식의 업무들이라서 그거에 대한 조금 부담감, 설렘,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업무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새로우면 호기심 뭐 이런 것도 있으면서 걱정 반, 설렘 반, 그러면서 피곤함 반 약간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주말엔 거의 널브러져 있고 그러니까 체력이 되게 많이 떨어졌다는 걸 느끼는 게 지난주에 거의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지역으로 막 부산 막 뭐 대전 뭐 강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지방을 왔다 갔다 거리니까 체력이 엄청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하루하고 차라리 하루 쉬고 또 다음에 나가면 좀 괜찮은데 연장으로 계속 나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하면 더 피곤하다며. 초반엔 그런데 또 주말에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너무 늘어져 있으니까 이게 근데 늘어지면 더 피곤하지 않던가요? 더 피곤한 것도 있고 약간 제가 내 성격도 되게 일반적이진 않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져 있는 거를 보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요일 오후가 되면 되게 사람들 개콘 보면서 회사 나가야 된다고 우울하다가 저는 그래서 우울하다기보다는 내가 주말을 허투루 보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걸 먹어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새로운 업무 쪽으로 가면서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의 약간 되게 맞춰가는 과정? 그리고 한 사람 나랑 참 안 맞는 사람에 대한 불만? 나랑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제가 예전에는 진짜 거의 꾹 참고 일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새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를 되게 가슴속으로 많이 느껴서 표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은 해야 되겠다는 약간 이런 주의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근데 조금 더 위트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정색하고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유머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랑 되게 달라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출장을 너무 지방으로 돌리시기에 저한테 일부러 그러시는 거냐고 약간 반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핵펀치를 웃으면서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약간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과하게
괴이하게 과하게 웃으며 얘기하면 보는 거 어떨까요? 아이, 그러면 다 티가 나죠. 아, 요새 여행 많이 다녀서 좋네요. 그런 식으로? 그거 되게 이제 좋은 또 어디 방법이네. 갈라나? 그래서. 외국도 좀 보내주지. 국내 한 보내주고. 괜찮네요. 해외도 좀. 뭐 그런 거랑, 연수? 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고, 아까 얘기가 잠깐 나오다 말았는데, 이게 표현하는 방식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사실 회사 생활을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 같은 게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있죠. 그런 이미지가 일단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고정관념이 생기면 사람이 그걸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를 최근에 좀 많이, 그러니까 새롭게 생각하는,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좀 돼서,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나의 자율적인 모습을 너무 감추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강하게 나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필요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조금 많이 하고 있나? 근데 자기가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각인시키려고 해서 각인시키는 건 아니지만, 나오는 이게 되게, 나 이렇게 해야지. 나 네. 오늘 이렇게 해야지. 그런가? 약간 그 중간 지점이 적절한 지점이 어딜까? 사실 회사는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좀 약간 갱년기인가? 이런 생각이, 내가 벌써 갱년기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이, 난 갱년기가 맞는 것 같아. 갱년기가 올 시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볼매님 아직 멀었어요. 멀었지.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조울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감정의 기복이 좀, 이게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기복이 자꾸 생기는 거를 요새 제가 캐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햇빛을 못 보면 좀 우울하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이런 게 내가 예전에 진짜 대학교 때 이럴 때는 꽃이 피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나의 기분 상태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일정한 선을 그렸는데, 이게 어느 순간 햇빛을 한 이틀 못 봤다고 내가 기분이 이렇게 다운이 되나? 막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이건 갱년기 증상이라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성분들 그 호르몬 약 드시지 않나요? 근데 그런 걸 또 약으로 해서 아닌가? 먹기 시작하면 먹어야 될 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저의 기분을 알아차리는 연습이라든지, 그리고 요새 너무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자존감이 많이 그래도 옛날보단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제가 기분이. 왜? 자존감이 왜 떨어져요? 떨어질 일이 있나? 별로 없잖아요. 그냥 저는 이상하게, 그게 아주 저의 컴플렉스인가 봐요. 저에 대한 약간. 이쁘다.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구나, 주변에. 그런 것도 사실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아름다우세요. 짱이에요. 저기 한 대 때렸죠. 빨리 남친이 생겨야겠다. 남친이 그럼. 생겨서, 혜원 씨 너무 이뻐요. 막 이렇게 자꾸 맨날 이게 본명 얘기하셔도 됩니까? 아닌데? 아닌데? 이분은 그 이름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좀 우울해지면 그 자존감이 자꾸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적으로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안에 자꾸 틀어박히려고 하는 경향이, 약간 제가 내성적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서. 하루 정도 이렇게 집에서 있고 나면은 좀 충전된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니까요. 그게 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이게 집에 있었으니까 되게 편하게 쉬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더 강하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러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걸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나만의 재충전 시간을 가졌다. 요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좀, 그래서 좀 맛있는 걸 드세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나의 자존감을 진짜 끌어올리려면 연애를 지금이라도 아무나 잡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아무나. 근데 그 사내에서 이렇게 관심을 표하는 아저씨래. 남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저씨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남자들이 예전에, 이게 한참 된 얘기긴 한데, 제가 회사 직원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남자 직원한테. 결혼식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되게
돌려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되게 커리어 우먼 같아 보인대요. 아, 되게, 좋아하는 예. 이미지가 좋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이미지가 연애할 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이미지는 아닌 것 같대요. 뭐야,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돌려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좀 제가 일할 때 약간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좀 있고 일이 체계적으로 안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체계가 없는 일을 맡았을 때는 제가 힘들더라도 그거를 되게 비효율적인 것도 다 제거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고 일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됐으면 내가 만들어 내서라도. 그러니까 유두리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체계적으로 내 스타일대로 맞춰서 한다고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선이 아니요, 그어져 그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건 그런 측면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다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일이 되게 두서없이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게 별로 그냥 좋아하지 싫은 않고. 거잖아요. 그냥 막 그 체계 없이 막 일이 이루어지고 그쵸, 그쵸. 하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되게 불필요하게 해야 되는 잡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하루면 할 수 있는 일이 이틀 걸린다든지 이런 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면 이렇게 단순한 업무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업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사실 싫으니까 그거를 아예 뭐 하나의 그 체계를 만들어서 네. 이걸 하게 되면 이제 그 뒤에 막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거 되게 선호하는 타입의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그게 되게 일을 체계적으로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여자로서 보여질 때는 너무 뭐라 그러지? 빈틈없어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면 좀 이렇게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편하게 말 걸기가 쉽지는 않은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부터 마음을 열어보세요. 네? 마음을. 그렇게 아니 어떻게 근데 해요? 안 열어?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시는 걸 되게 싫어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여자분이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약간만 빗나가려고 하면은 다시 끌어와서 다시 네. 그 틀 안에 넣어놓고 약간 이러신 분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 근데 변화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하고 싸우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다기보다는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생기게 되는 거죠. 안 돼요. 그거 거기서 안 돼요. 딱 커트라인 딱 쳐버리고 이런 게 생겨버리니까 본인도 약간 그게 좀 힘드셨나 봐요. 나중에 한참 뒤에 이제 좀 바뀌시니까 약간 유해졌다고 해야 될까 사람이. 네. 저도 그래서 너무 놀랬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유해지셨지? 약간 저는 그렇게 천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이게 약간 철두철미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있나 봐요. 제가 일을 할 때 그래서 안 돼요. 약간 사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나는 또 그렇게는 아닌데 이게 뭔가 이미지 자체가 이분한테 얘기할 땐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저한테 좀 있대요. 얘기를 해도 왠지 거절당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느낌. 편하게 말 걸고 편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약간 빈틈없어 보이는 느낌이 제가 있나 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자기는 좋은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한테 이렇게 허튼 모습도 좀 보여주고 좀 이렇게. 근데 일단 저는 그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신경이 쓰였는데 제 성향이 그런 성향이 아닌데 다리 피나서 내가 그거를 그렇게 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아니, 그래서 그래도 그냥 요새는 약간 근데 좀 저를 풀어놓고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 근데 토닥거림은 왜 지금 이씨 아저씨께서 지가 나셔서 풀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그래서 좀 자존감이 왜 낮아졌을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겪었던 힘든 경험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다니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는 되게 안 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되게 긴 것 같은 느낌인데 일주일은 금방 가는 느낌? 약간 3주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주말이 없다고 느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하는 게 없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시간이 자꾸 빨리 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하루는 길어요. 그래요? 네, 전 하루도 짧던데 길게 느껴지는데 늦게 출근해서 그러나?
나 이상하게 하루가 짧.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 그럴 수 있어요. 한 달은 정말 빨리 가요. 네. 한 벌써 달. 지금 2017년도 3월이 3월이 다 가고 네. 있어요. 네, 좀 있으면 너무 벚꽃 놀라워서 축제입니다. 지금 내가 이 팀을 옮겨서 그러니까 사업 분야를 옮겨서 업무가 바뀐 것도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되어가는구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저를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제가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좀 밝아졌어요. 유해졌대요. 그래서 좋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제가 약간 저를 내려놓은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유했었는데. 유해졌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지 자체가 밝아졌어요. 네. 그 왜 사람이 풍기는 오로라가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 밝은 오로라가 생겼어요. 좀 그렇군요. 저는 저 스스로는 약간 나를 내려놨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약간 본인이 싫어하는 본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특히 일할 때는 특히 더.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마음을 바꿨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라는 마음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일을 못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 뭐라고 약간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좀 마음이 약간 너그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얼굴 표정이 일단 좀 그렇게 돼서 좀 그러니까 나의 빈틈을 보여주기 싫어했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보여주기 싫어해서 극도로 감췄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의 반경, 그러니까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으면 딱 그만큼 아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약간 나를 내려놓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저를 그냥 약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게 옛날보다는 좀 커졌어요. 그 바운더리가. 그래서 약간 좀 농담도 하고 제가 예전에 저한테 일부러 그러시는 거 이런 농담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금 약간 좀 톡톡 쏘기도 하고 솔직히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약간 핵치고를 날리기도 하고 약간 그거에 대한 강박에서 좀 벗어나니까 제가 조금 편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그러니까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틀에서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좀 유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자존감이 보통에서 쭉 내려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높은데. 이게 부럽네요. 저게 생각이 없어. 연애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돼요. 아니야, 가끔. 그냥 나를 사랑해봐. 자존감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요. 제가 저를 잘 사랑을 못하는 타입의 사람인 것 같아요. 완벽해서 그래요. 완벽해서. 그래. 완벽해. 나처럼 마음 좀 비워봐. 너무 비우신 거 아닌가요? 그냥 비우는데 생각이 없어. 쥐는 풀리셨나요? 네.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네. 일단 1부는 여기서 그냥 마치고 네. 2부 시간에는 근황 토크 중에 하나이신 네. 하나이신? 김원님의 김원님? 김원님의 대만 여행 네, 네. 관련해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